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총선이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국민의힘 쪽에서는 벌써부터 지지층 내부적으로 분열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참 진짜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보수 국민 여러분들이 순진하다라고 해야 될지 싸울 줄 모른다라고 하는 절망감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뭐 여론조 결과를 봤었을 때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가 압승을 거둘 수 있다, 뭐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현실적인 관점은 뭐겠습니까? 민주당과 그리고 민주당의 떨거지들이 헌법을 바꿔버릴 수 있는 거,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거, 그 선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번에 가져가야 되는 의석수가 몇 석입니까? 120석을 가져가야 됩니다. 120석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아무것도 못하지 않겠냐? 그것도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120석을 딱 지키게 된다면 민주당이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우리가 막아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을 개정한다든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인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일단 우리가 막아낸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희망을 갖고 믿을 수 있는 건 누가 있어요? 사법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사법부의 시간은 째깍째깍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심하게 총선 결과를 지켜보고 있겠죠. 정말로 민주당 계열이 3분의 1을 또다시 차지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이 무슨 막 100석 초반밖에 못 가져가가지고 또다시 저 인간들이 108석 가까이를 가져가게 된다면 사법부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대번에 쟤네들은 뭐 할 테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겠죠. 그리고 헌법까지도 바꿔버릴 겁니다. 그게 지금 조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입만 벌리면 3년이 너무 길다. 윤석열 끌어내리자. 윤석열 탄핵시키다.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었습니까? 당연히 얘네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사법부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120석을 지켜낼 수 있다면 얘네들의 그런 시도를 막아낼 수 있고 사법부 또한 마찬가지로 사법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조국은 구속이 될 것이고 이재명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도 나오게 되겠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석이 몇 석인 거예요? 120석만큼은 사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을 둘러싼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은 계속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화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경기도 평화부지사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던 게 이화영입니다. 그래가지고 북한과 관련된 경기도의 사업을 도맡았다 했던 게 이화영이죠. 언제부터 이화영이가 북한 전문가가 됐을까라고 한다면 사실 답은 없습니다. 그냥 이해찬이가 만들어줬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화영 본인 스스로가 이해찬의 보좌관 출신이었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재명이랑 또 연결이 돼가지고 평화부지사다라고 해서 북한과 관련된 사업까지도 이렇게 총괄하게 된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화영이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기회주의자 같았어요. 요럴 때는 요랬다가 저랬다는 저랬다가.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화영이 보여줬던 모습은 뭐였습니까? 이재명한테 배신을 때리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줬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이재명한테 분명히 내가 보고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재명한테 불리한 진술들을 이어가고 있었고 개딸들한테도 공격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뭐 이재명 측에서 임명해줬던 변호사 같은 경우도 사임을 시키고 자기 쪽 변호사를 임명을 하고 그래가지고 참다가 못 찾던 개딸인 이화영의 부인이 재판장까지 가가지고 난리를 쳤던 거. 당신 제정신이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까지 질렀던 진짜 사랑과 전쟁을 찍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화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화영이가 입장을 지금 슬그머니 다시 바꾸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유리하게? 검찰에 유리하게? 아니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이번에 또다시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화영에 대한 범죄 혐의 같은 경우는 뇌물과 외국 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해가지고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무려 59차 공판이 이번에 진행이 됐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사법부가 좀 늦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애당초 범죄 혐의 자체가 워낙에 복잡하고 사건 자체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또 없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59차 공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재판에서 검찰이 이화영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한 500만 불을 쌍방울 측에서 대납하기로 약속하면서 북한 측에서 도지사 방법을 협의하자고 제안한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북한한테 500만 달러 정도를 500만 불 정도를 지급하기로 했어. 근데 경기도가 그런 돈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누가 대납을 해준 겁니까?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쌍방울이 그거를 대납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서 이제 뭔가 다른 것들을 추구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북한에 뭔가 가는 거, 방북하는 거 이거를 협의한 거 아니냐라고 검찰이 이화영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화영이가 뭐라고 답변하냐? 터무니없는 전제. 애당초 그러니까 500만 달러를 이렇게 보내기로 한 게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게 아니었다. 그런 전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500만 불을 주기로 했다라는 건 어디서 나온 얘기냐? 이렇게 이제 대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제 약간 빡이 돌아가지고 질문하지 말고 평서문으로 설명하라 이런 식으로 또 맞받아치기도 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경기도에서 애당초 뭐라고 도대체 북한한테 500만 불, 500만 달러를 갖다가 보내는 겁니까? 경기도에 무슨 뭐 북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나요? 무슨 뭐 이유, 뭔 이유 때문에 도대체 경기도에서 500만 달러를 갖다 북한에다가 보내겠냐고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 문재인이가 무슨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다, 한반도 무슨 뭐 드라이버다 뭐 이렇게 했다가 완전 음주운전 상태로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막 골로 보내고 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꿰차가지고 나야말로 북한에 대해 가지고 진정으로 협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쇼맨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재명의 방북을 추진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쌍방울이 도대체 뭐라고 500만 달러를 갖다 북한으로 보내겠습니까? 이화영이는 지금 500만 불을 주기로 했다라는 건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반문하고 있지만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되는 것이죠. 쌍방울이 500만 불을 보낸 건 팩트란 말이에요. 영수증까지도 있습니다. 영수증. 북한이 써준 영수증까지도 있단 말이에요. 500만 불을 받았다라고. 쌍방울이 뭐 때문에 그럼 갑자기 뜬금없이 북한에다가 500만 불을 보내겠습니까? 미쳤다고. 500만 불이 무슨 뭐 애들 뭐 장난입니까 그게? 수백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그거를 갖다 뭐하러 도대체 쌍방울이 북한한테 보내겠냐고요. 확실한 어떤 그 확실한 어떤 근거가 없고서야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 또한 마찬가지로 사업가인데 뭐를 믿고서 그거를 도대체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그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2019년도에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던 그 스마트팜 그러니까 이제 그 기계 첨단 기계로 이제 자동화되어 있는 이제 그 농장 같은 겁니다. 스마트팜 조성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을 했고 이미 대납을 했습니다. 스마트팜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의 해치펀드 등 해외 자금까지도 유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담당했던 게 쌍방울의 계열사 중에 하나였던 뭐였습니까? 나노스였습니다. 그런데 나노스가 중심이 돼 가지고 이거를 이끌어 갔고 그때 당시 인수합병 전문가로 쌍방울과 20년 가까이나 투자 유치 자문을 해왔던 사람이 김모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김모 씨가 이미 재판에 출석해가지고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이화영이 자기한테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경기도가 도와준다. 나는 이거 믿고 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법정에 가가지고 허위 진술을 하면은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이 지금 김모 씨라고 하는 사람 쌍방울의 지금 M&A와 관련된 사업을 20년 가까이나 자문 역할을 해왔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재판에 가서 이미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김성태가 나한테 얘기를 했다. 뭐라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500만 불을 북한에 보낼 수가 있는 거냐? 뭘 믿고 스마트팜에다가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갖다 투자할 수가 있는 것이냐? 누구 믿고 간다라는 거예요? 경기도 믿고 간다. 경기도 믿고 간다. 경기도 지사가 누군데? 이재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화영이가 이제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500만 불 그거 어디서 나온 얘긴데? 지가 북한까지 가가지고 술 마시면서 그런 사진과 영상까지도 다 지금 공개가 됐는데 이렇게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검찰이 북한 측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논의한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이렇게나 중요한 사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북한 가는 일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평생. 대부분은 없겠죠. 그렇죠? 지금 뭐 영상 보시는 간첩이 있다면 간첩을 제외하고서 누가 도대체 북한에 갈 일이 있겠습니까? 북한의 어떤 사업 목적성을 가지고 갔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어떤 얘기를 논했는지 기억이 안 날 리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이재명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한다면 기억이 안 날 리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기억 안 난다라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안부수의 아태엽 회장 같은 경우는 이화영이 이재명 지사를 포함한 경제고찰단을 초청해달라고 말했다고 이미 진술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화영이는 뭐라고 하냐? 안부수가 거짓말을 하는 거래요. 안부수가 뭐가 누구 죽으라고 도대체 지금 누구 좋으라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미 자기도 처벌을 받게 생겼는데 누구 좋으라고 누구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하겠냐고요.
거짓말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입을 다무고 있는 게 지가 유리하겠지. 지금 상태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고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진실을 얘기해 가지고 처벌받을 가능성은 줄여보겠다. 이게 지금 안부수의 당연한 상식적인 행동인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해가지고 물어봐도 그냥 이화영이가 하는 얘기는 뭐밖에 없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역대급 장면이 뭐였냐? 재판장을 이제 나가면서 완전히 또다시 지금 뭐 보니까 사랑과 전쟁 찍고 앉아. 사랑과 전쟁은 아니고 이번에 또 뭐라고 이거 뭐 이름을 바꿔서 뭔 드라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화영이가 이렇게 계속 검찰의 주장에 대해 가지고 모르쇠를 일관하니까 나가면서 이화영의 부인이 그 뒤에다가 뭐라고 이제 막 인사를 했냐? 엄지를 딱 치켜들고서 멋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아내가 지난번에 재판에서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당신 정신 차려라. 당신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제정신이냐? 부부연을 그냥 끊어버리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쳤던 게 이화영 부인인데 이화영이 이제 입장을 180도 바꿔가지고 이재명한테 유리하게끔 이렇게 태수전환을 하니까 갑자기 없었던 사람이 막 꿈틀꿈틀 거렸는지 엄지를 치켜들고서 멋있었어요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화답하면서 이화영이는 또 아내 백 씨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밥 먹고 가라 얘기하면서 미소까지 지었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던 이화영이가 이제 와서는 입을 싹 닫고서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멋있어요라고 치켜들고 있고 그리고 이화영이는 밥 먹고 가 이러고 있고 이 범죄자들이 범죄 혐의자들이 이렇게나 설치는 꼴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이번 총선에서까지 우리가 지게 된다면 아니 120석을 사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정말로 이재명 총통각과가 지휘하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3년 있다가 안 될 수도 있다니까요. 바로 내년에 될 수도 있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고 똘똘 뭉쳐서 120석을 사수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